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넉넉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마음이 부유한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얼굴만 보고도 알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자식이 어디에 취직했는지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제가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옷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말도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사는 형편도 잠시는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마음만큼은 결국 얼굴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늘 걱정하며 산 사람의 얼굴에는 걱정이 지나간 길이 생기고, 늘 남과 비교하며 산 사람의 얼굴에는 조급함이 남습니다. 반대로 어렵게 살아왔어도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편안한 빛이 감돕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것은 관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굴을 보고 남을 함부로 평가하자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거울 앞에 조용히 서서 나 자신에게 물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요즘 어떤 얼굴로 나이 들어가고 있는가? 내 이마에는 걱정이 많은가? 지혜가 많은가? 내 얼굴 한가운데에는 욕심이 남았는가? 신뢰가 남았는가? 내 턱 끝에는 불안이 남았는가? 노년의 평안이 남았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분은 많이 벌지 않아도 삶이 단단하고 어떤 분은 많이 가져도 늘 마음이 불안한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젊은 날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쟁을 겪으신 분, 가난한 시절 밥 한 그릇을 나누어 먹던 시절을 지나오신 분, 자식들 키우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뒤로 미루셨던 분들 말입니다. 그런 세월을 살아오신 우리 세대이기에 오늘 이 이야기가 더 깊이 와닿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남아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천천히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얼굴에서 재물과 삶의 품격이 드러나는 세 곳을 차분히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마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곳은 이마입니다. 그러나 이마가 넓으냐, 좁으냐,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받은 바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마의 생김새가 아니라 그곳에 오랜 세월 쌓여 남아있는 마음의 흔적입니다. 이마가 맑아 보이는 사람은 대체로 생각이 맑습니다. 미간이 편안한 사람은 마음속에 여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늘 걱정이 많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남의 삶과 자기 삶을 자꾸 견주는 사람은 얼굴 위쪽이 점점 굳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걸쳐도 이마와 미간에 서린 답답함은 쉽게 가려지지 않는 법입니다. 제가 오래 살아보니 돈이라는 것은 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결국 마음의 그릇에 머뭅니다. 마음이 좁으면 조금 들어온 돈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작은 손해에 하루 종일 속이 상하고 이웃이 잘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체면부터 챙기려 드는 마음은 스스로를 계속해서 가난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평생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젊은 날에는 집안을 일으키느라 자기 자신은 뒤로 미루고 자식들 키우느라 변변한 옷 한 벌 마음껏 사입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이마가
화나 있지 않고 말이 날카롭지 않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남부터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속 하늘이 넓은 사람들입니다. 전라남도 목포에서 오랫동안 방앗간을 운영하셨던 강말순 어르신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7이신 강말순 어르신은 20살 무렵부터 시아버지를 도와 방앗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쌀을 텄고 참기름을 짜고 손님들 셈을 맞추는 일이 반평생이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던 시절이라 자식 넷을 키우면서도 새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강말순 어르신을 뵌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어른 얼굴은 볼 때마다 편안해 보인다고요. 강말순 어르신께 그 비결을 여쭈어 보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손해보는 게 그렇게 억울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오늘 조금 손해봐도 내일 또 기회가 온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요. 그 마음이 바로 넓은 이마, 넓은 하늘을 만드는 마음입니다. 하늘이 넓은 사람은 오늘의 어려움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손해를 보아도 인생 전체를 놓고 봅니다. 그래서 집안이 흔들릴 때도 중심을 잡아주고 가족이 힘들 때도 함께 방법을 찾아 나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재물도 그런 집에는 천천히 그러나 오래도록 머뭅니다. 통계를 보아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국내 한 노년기 연구기관에서 60 이상 어르신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소 마음이 여유롭다고 답하신 분들 가운데 61%가 10년 전보다 재정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늘 마음이 조급하다고 답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 비율이 겨우 29%에 그쳤습니다. 물론 이 조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마음의 여유와 삶의 안정 사이에 분명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울을 보실 때 이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이마는 지금 펴져 있는가? 나는 작은 일에 너무 오래 마음을 묶어두고 있지는 않은가? 남과 비교하느라 내 하루의 평안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이마가 편안해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사람과 돈이 머무는 길도 함께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곳이 바로 이마입니다. 이마는 단순한 얼굴의 위쪽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늘 아래를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말해주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코는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마 다음으로 보아야 할 곳은 코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라고 하면 금방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코가 높고 반듯하면 재물 복이 있고 코가 낮으면 재물이 약한 것 아니냐고요.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코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부유한 것도 아니고 코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가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굴 한가운데가 얼마나 안정되어 보이는가, 그 사람에게서 얼마나 믿음이 느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년에 접어들면 돈은 결코 혼자 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에서 길이 열립니다. 장사를 해도 그렇고 집안을 꾸려도 그렇고 자식을 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말이 거칠지 않은 사람이다. 작은 이익 때문에 사람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면 자연스레 기회가 그 사람 곁으로 모여듭니다. 대구에서 35년 넘게 우체국에서 근무하시다가 국장으로 퇴직하신 배영식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2이신 배영식 어르신은 젊은 시절 참 화려하지 않은 분이었다고 주변에서 말합니다. 말수도 적고 남 앞에 나서는 일도 별로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시고 나서 마을 이장으로 추대되셨는데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들 말씀하셨습니다. 배영식 그 사람은 한 번 한다고 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35년 동안 우편 배달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남의 등기 우편을 늦게 전달하거나 실수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마을에서 유명했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까지 철저히 지키는 그 습관이 결국 얼굴 가운데에 편안한 신뢰의 기운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아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말도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계산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 목보다 먼저 도리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의 얼굴은 코 주변, 즉 얼굴 가운데가 편안합니다. 기운이 어둡지 않고 표정에 불안한 흔들림이 적습니다. 반대로 아주 영리해 보이는데도 가까이 하면 이상하게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작은 이익까지 끝까지 따지고 남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 합니다. 처음에는 똑똑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떠나면 돈의 길도 함께 좁아지는 법입니다. 돈은 빠르게 얻는 것보다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정직하지 않게 들어온 돈은 빨리 들어와도 빨리 나갑니다. 마음이 반듯하지 않으면 얼굴 한가운데도 편안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 경제연구소에서 자영업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를 했는데 거래처와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답한 사업주 그룹은 폐업률이 14%에 그친 반면 단기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답한 그룹은 폐업률이 37%에 달했습니다. 숫자로도 신뢰가 결국 재물을 지켜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코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높이를 재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신뢰를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내 말은 믿을 만한가? 나는 작은 이익 때문에 큰 믿음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속한 집안과 관계는 나로 인해 더 안정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돈보다 먼저 믿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손에 쥔 돈도 불안해지고 찾아온 기회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코는 얼굴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재물을 감당할 만큼 마음이 반듯한 사람인가? 세 번째, 턱은 노년에 남는 복과 삶의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마가 젊은 날의 생각을 보여주고 코가 중년의 신뢰를 보여준다면 턱은 그 사람이 나이 들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말해줍니다.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젊을 때는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빨리 벌고 싶고, 빨리 인정받고 싶고, 빨리 남들보다 앞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길게 살아보니 마지막에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빠른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견디는 마음, 조금씩 쌓아가는 습관, 가족을 품는 넉넉함이었습니다. 턱이 편안해 보이는 사람은 대체로 성격도 급하지 않습니다. 쉽게 흥분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돈을 써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쓰고 말을 해도 한 번 더 삼키고 집안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사람을 먼저 잃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런 분들은 젊어서는 크게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다릅니다. 조금씩 모은 돈이 남고
오래 지켜온 관계가 남고 가족의 마음속에 고마움이 남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재산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40년 넘게 재봉 일을 하셨던 도현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69이신 도현자 어르신은 23살 때부터 시장 골목 작은 가게에서 옷을 고치고 지으며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을 떠안게 되었는데 도현자 어르신은 그때부터 하루에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급하게 돈을 벌려고 무리한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손해를 보셨다고 회상하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하루에 딱 10,000원씩만이라도 저금통에 넣자 손님 한 분 한 분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자 이렇게 천천히 살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지금 도현자 어르신은 빚을 모두 갚으셨을 뿐 아니라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도현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급하게 살 때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니 천천히 살기 시작하니 오히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반대로 늘 급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가진 것도 쉽게 흩어집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다고 돈을 쓰고 화가 난다고 가족에게 모진 말을 하고 작은 서운함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마음도 집안도 불안해집니다. 돈이 없어서만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보건복지 관련 한 조사에서는 60 이상 어르신 3,200여 명을 대상으로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절제하는 습관이 있다고 답한 그룹의 만족도는 평균 78점이었던 반면 즉흥적으로 소비하고 감정을 표현한다고 답한 그룹은 평균 46점에 그쳤습니다. 숫자로 보아도 절제와 안정감이 노년의 행복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욕심일까요? 아니면 하루를 안정되게 살아낼 힘일까요? 턱을 본다는 것은 얼굴 아래쪽의 모양만 보자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노년을 위해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지 들여다보자는 뜻입니다. 나는 돈을 조금씩 남기고 있는가? 좋은 인연을 쌓고 있는가? 가족에게 너무 날카롭게 굴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은 점점 안정되고 있는가? 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남는 복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절제와 온기가 쌓여 만들어진다고요. 네 번째, 얼굴은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마음을 따라 조금씩 변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분은 마음이 무거워지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마가 좁은데 어쩌나, 코가 낮은데 어쩌나, 턱이 뾰족한데 노년이 불안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얼굴 생김새로 인생을 단정 짓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뼈대는 태어날 때 받은 것이지만 얼굴빛과 표정과 눈빛은 살아가는 마음을 따라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젊을 때 늘 화를 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가족의 말 한마디에도 얼굴을 굳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미간이 깊어지고 이마가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을 조금씩 고쳐 나갑니다. 덜 따지고 덜 원망하고 남의 처지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해가 지나 얼굴이 달라집니다. 주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도 그 주름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굳은 주름이 아니라 웃음이 지나간 자리처럼 보이게 됩니다.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이익에 마음이 흔들리고
남에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늘 계산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그렇게 얻은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말을 반듯하게 하고 약속을 지키고 남의 마음을 함부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굴 가운데가 편안해집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시 믿기 시작합니다. 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던 사람이 천천히 살기 시작하면 얼굴 아래쪽의 기운도 부드러워집니다. 불평보다 감사가 많아지고 충동보다 절제가 많아지면 노년의 얼굴에는 이상한 안정감이 생깁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신 국형모 어르신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5이신 국형모 어르신은 젊은 시절 성격이 불같기로 동네에서 유명하셨다고 합니다. 작은 손해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이웃과 다투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런데 50살이 되던 해 큰 병을 앓고 나서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던 몇 달 동안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화를 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국형모 어르신은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에게 화를 냈는가? 그것이 정말 화를 낼 만한 일이었는가? 그렇게 25년을 지내오신 지금 마을 사람들은 국형모 어르신을 가장 인자한 어른으로 꼽습니다. 얼굴도 예전 사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눈빛부터 완전히 달라졌다고 자녀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굴은 벌을 주는 도장이 아닙니다. 얼굴은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조용한 거울입니다. 그러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남은 인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 심리를 연구하는 한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 이후에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바꾼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대인관계 만족도가 약 2배 가까이 높았고 스스로 보고한 행복지수도 33%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음을 바꾸는데 나이는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5번째, 얼굴의 복은 3가지 마음을 고칠 때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고쳐야 할까요? 얼굴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얼굴보다 먼저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삶의 기운도 함께 달라집니다. 먼저 이마를 밝히려면 마음을 넓게 써야 합니다. 작은 일에 너무 오래 붙들리지 마십시오. 며느리의 말 한마디, 자식의 서운한 행동, 이웃의 형편을 보며 하루 종일 마음을 괴롭히면 내 얼굴이 먼저 어두워집니다. 조금 손해본 것 같아도 인생 전체로 보면 별일 아닌 일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작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마음에 걸렸던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일이 10년 뒤에도 내게 중요한 일일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밤 한 가지씩 마음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속 하늘이 조금씩 넓어집니다. 마음속 하늘이 넓어지면 이마가 펴지고 생각도 밝아집니다. 다음으로 코를 편안하게 하려면 사람됨을 반듯하게 세워야 합니다. 돈을 얻기 전에 먼저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사람을 속이지 말고 잠깐의 편리함 때문에 도리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오래 보면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곁에는 기회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직은 손해가 아니라 가장 오래가는 재산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한 가지 약속만이라도 반드시 지키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전화 시간을 지키는 것, 빌린 물건을 제때 돌려주는 것,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습관이 쌓이면 얼굴 가운데, 즉 코 주변에 편안한 신뢰의 기운이 자연스레 자리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턱을 안정시키려면 욕심을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건이 아니라 더 편안한 하루입니다. 쓸 돈과 남길 돈을 구별하고 해야 할 말과 삼켜야 할 말을 구별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너무 날카롭게 굴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좋은 인연은 노년의 큰 복이 됩니다. 이것도 작은 습관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숨을 3번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 3번의 숨 사이에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다시 상황을 보면 처음보다 훨씬 부드럽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64 세편서정 어르신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편서정 어르신은 5년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작은 일에도 서운함이 쌓이고 명절마다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나이든 부모가 자식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연을 보고 크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편서정 어르신은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숨을 3번 고르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지 않고 하루를 넘겨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서운함이 하루 지나면 별것 아닌 일로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편서정 어르신은 며느리와 손주들이 가장 편하게 찾아오는 시어머니로 소문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셈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은 이마를 밝히고 반듯한 마음은 얼굴 가운데를 안정시키며 절제하는 마음은 노년의 턱에 평안을 남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거울을 보실 때 얼굴만 보지 마십시오. 그 얼굴 뒤에 있는 내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십시오. 6번째, 눈빛은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온도를 보여줍니다. 제가 이마와 코와 턱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얼굴에서 가장 먼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곳은 눈빛입니다. 눈빛이 맑은 사람은 마음에 감추는 것이 적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눈빛이 자꾸 흔들리고 다른 것을 피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무언가 불안한 것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젊은 시절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눈빛이 편안한 것이 아니고 재산이 적다고 눈빛이 불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떳떳한 사람,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 가장 편안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소은주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1살이신 소은주 어르신은 젊은 시절 남의 집 식모살이부터 시작해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리기까지 정말 힘든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소은주 어르신을 뵌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빛이 참 맑다고 말합니다. 소은주 어르신께 여쭈어 보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돈에 손댄 적 없고 남을 속인 적 없이 살아왔더니
언제부턴가 사람들 앞에서 눈을 피할 일이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눈빛을 맑게 지키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는가 그것 하나만 지켜도 눈빛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면 눈빛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거울을 보실 때 이마와 코와 턱뿐 아니라 눈빛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눈빛은 지금 맑은가 아니면 무언가를 피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하루하루 조금 더 떳떳하게 살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7번째, 말투는 얼굴에 새겨지는 또 하나의 무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은 결국 얼굴에 새겨집니다. 입가에 늘 부드러운 말이 오가는 사람은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고 늘 날카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입가에 각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관상가의 말이 아니라 제가 100년 넘게 사람들을 지켜보며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말을 곱게 하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 그 말 앞에 한마디를 더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에게 서운한 말을 하고 싶을 때 그냥 서운함을 쏟아내지 마시고 먼저 그동안 애썼다는 말 한마디를 앞세워 보십시오. 그러면 뒤에 이어지는 말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면 입가의 무늬 자체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어느 어르신은 이런 습관을 15년째 이어오셨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분의 인상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편안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이 굳어진다는 통념과는 정반대의 결과인 셈입니다. 8번째, 웃음과 감사는 얼굴의 가장 좋은 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마와 코와 턱, 눈빛과 말투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웃음과 감사입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의 얼굴에는 세월이 지나도 부드러운 결이 남습니다. 반대로 웃음이 적고 불평이 많은 사람의 얼굴에는 세월이 지날수록 딱딱한 결이 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얼굴 근육의 쓰임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주 웃는 근육을 쓰는 사람과 자주 찡그리는 근육을 쓰는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서 얼굴의 결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68 어르신 임경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임경자 어르신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생계를 이어가셨는데 그 시절에도 손님들에게는 늘 웃음을 잃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주변 상인들이 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냐고 물으면 임경자 어르신은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자식들이 건강하게 학교에 갔다 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요. 그렇게 30년 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오신 지금 임경자 어르신의 얼굴은 마을에서 가장 인자한 얼굴로 통합니다. 자식들도 모두 장성하여 효도를 다하고 있으니 결국 웃음과 감사가 얼굴에도 남고 자식들의 마음에도 남은 셈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감사할 일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아침 몸이 아프지 않고 일어난 것,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것, 전화 한 통이라도 걸어주는 자식이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매일 3가지씩 감사를 찾는 습관을 몇 달만 이어가도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홉 번째, 가족을 대하는 마음이 결국 노년의 얼굴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재물과 신뢰와 절제를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내 몸 하나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버티며 일했고 자식들 학비를 대느라 정작 내 옷 한 벌은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우리이기에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려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서울 강북에 사시는 77 어르신 백정자님은 젊은 시절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의 사업 실패까지 겪으며 정말 파란만장한 세월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면서부터 백정자 어르신은 한 가지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겠다. 오히려 자식들이 나를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부모가 되겠다. 이렇게요. 그날부터 백정자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힘든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다 먼저 웃으며 안부를 묻는 부모가 되셨습니다. 지금 여든을 바라보시는 백정자 어르신은 손주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할머니로 유명합니다. 손주들이 말하기를 할머니 댁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한답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여기서 잠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마는 마음속 하늘을 보여주고, 코는 신뢰를 보여주고, 턱은 노년의 절제와 안정감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눈빛은 떳떳함을, 말투는 오랜 습관을, 웃음과 감사는 얼굴에 남는 가장 좋은 걸음이라는 것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결국 가족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아직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았으니 잠시 편하게 앉으신 채로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재물은 마음의 그릇 크기만큼만 담깁니다. 여러분, 저는 오랜 세월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돈을 벌었다가도 몇 년 만에 다 잃고, 어떤 사람은 작은 돈을 벌었어도 그 돈을 평생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오래 지켜본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재물은 결국 그 사람 마음에 그릇 크기만큼만 담긴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에게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 오히려 화를 부릅니다. 그릇에 넘치는 물이 쏟아지듯 감당하지 못한 재물이 오히려 그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반대로 그릇이 큰 사람은 적은 돈이 들어와도 차곡차곡 채워가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그릇으로 자라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그릇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렇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오늘 손해를 보아도 내일을 믿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쌓여 그릇을 키웁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사시는 62살 홍영희 어르신은 젊은 시절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한 달에 10만 원씩 적금을 부으셨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돈으로 뭘 하겠느냐고 비웃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홍영희 어르신은 30년 넘게 그 습관을 놓지 않으셨고 지금은 자그마한 다세대 주택 2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홍영희 어르신께 비결을 여쭈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벌겠다는 욕심보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지키는 습관이 결국 더 큰 돈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삶의 방식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던 어느 분은 젊은 시절 사업으로 큰 돈을 버셨습니다. 그러나
돈이 들어오자 마음이 조급해지고 남을 믿지 못하게 되고 작은 이익에도 예민해지셨습니다. 결국 몇 년 사이 사업이 기울고 재산도 흩어졌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돈이 많아졌을 때 오히려 마음이 더 가난해졌더라고요.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재물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담을 마음의 그릇입니다. 11번째, 절약은 인색함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절약이 몸에 밴 세대입니다. 쌀 한 톨도 아끼고 옷 한 벌도 끼워 입고 물 한 방울도 함부로 쓰지 않던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가끔 이런 절약하는 모습을 답답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절약은 물건을, 사람을, 시간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물건을 아껴 쓰는 사람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수고를 아는 사람입니다. 돈을 아껴 쓰는 사람은 그 돈을 벌기까지의 땀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옹졸함이 아니라 여유가 깃듭니다. 반대로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 중에는 오히려 마음이 늘 쫓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 써야 만족이 되니 그 만족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허전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사시는 73살 여찬용 어르신은 평생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나무 한 조각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작은 못 하나도 재사용하시는 습관으로 유명하셨습니다. 젊은 자녀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너무 짠돌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찬용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나무 한 조각을 얻기까지 나무가 몇십 년을 자랐는지 아느냐. 그 세월을 생각하면 함부로 버릴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찬용 어르신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어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는 어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절약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자식에게까지 전해진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12번째,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당당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체면을 참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 이것이 때로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했지만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었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지나치면 오히려 얼굴에 조급함과 긴장이 새겨집니다. 제가 만나뵌 어느 어르신은 평생 남들 눈치를 보며 사셨습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못 가면 부끄럽고, 이웃보다 집이 작으면 부끄럽고, 명절에 옷이 낡으면 부끄러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나이 70을 넘기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내 마음은 한 번도 편했던 적이 없었구나. 그날 이후 그 어르신은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내가 떳떳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으로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얼굴에 긴장이 풀리고 표정이 훨씬 편안해지셨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체면을 지키는 것과 마음이 당당한 것은 다릅니다. 체면은 남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이고 당당함은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노년에 진짜 필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라 이 당당함입니다. 13번째, 몸의 건강과 얼굴의 평안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이야기하다 보니 몸 이야기를 빠뜨릴 뻔했습니다. 사실 마음과 몸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조급해지고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따라 지치게 됩니다. 제가 100년 넘게 살아오며 느낀 것은
노년의 건강은 큰 병을 피하는 것보다 작은 습관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것만 지켜도 몸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몸의 리듬이 안정되면 표정도 안정됩니다. 반대로 밤낮이 뒤바뀌고 불규칙하게 생활하면 아무리 마음을 다스리려 해도 얼굴에 피곤함이 배어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1살 신명숙 어르신은 학원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셨는데 정년 이후에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30분씩 동네를 걷는 습관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 힘들었지만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며 지금은 매일 3,000보 이상을 걷는다고 하십니다. 신명숙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걷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요. 몸을 움직이는 작은 습관 하나가 결국 얼굴의 표정까지 바꾸어 놓은 셈입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먹고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보다 천천히 씹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습관이 몸과 마음 모두에 좋습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 3끼 중 적어도 한 끼는 가족과 함께 혹은 혼자라도 천천히 앉아서 드시라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급하게 먹는 밥과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천천히 먹는 밥은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14번째, 잠과 휴식은 얼굴에 가장 정직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아무리 마음을 다스리려 해도 얼굴에 피로가 드러납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진다고들 하지만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자기 전 1시간 동안은 휴대전화나 텔레비전을 멀리하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밤잠의 질을 지키는데 좋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75 서영순 어르신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드셔도 그때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자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는데 신기하게도 몇 주 지나지 않아 잠드는 시간이 눈에 띄게 빨라졌다고 하십니다. 마음속에 쌓인 걱정을 종이에 옮겨 적으니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서영순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적고 잠자리에 드십니다. 좋은 잠을 자고 일어난 아침의 얼굴과 밤새 뒤척이다. 일어난 아침의 얼굴은 확연히 다릅니다. 몸을 쉬게 하는 것도 결국 얼굴을 편안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15번째, 이웃과 나누는 정은 노년의 얼굴을 가장 부드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사는 사람의 얼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얼굴보다 훨씬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반찬 한 그릇을 나누고 지나가다 안부를 묻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손을 내미는 관계, 이런 관계가 있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을 마음속에 지니고 삽니다. 포항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다 은퇴하신 64살 권순애 어르신은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어르신들을 모아 함께 밥을 지어 나누어 드시는 모임을 10년 넘게 이어오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지금은 15명 가까이로 늘었다고 합니다. 권순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먹는 밥은 아무리 맛있어도 허전한데 함께 먹는 밥은 소박해도 배가 부르다고요. 이런 모임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아플 때는 병원에 함께 가주기도 하면서 이웃이 곧
가족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정을 나누며 사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웃음이 많고 표정이 부드럽고 눈빛에 여유가 있습니다. 16번째, 손주와 보내는 시간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얼굴의 보약입니다. 여러분, 손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책임과 걱정이 앞서지만 손주를 대할 때는 순수한 기쁨이 앞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손주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한 표정을 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손주와 함께 웃고 함께 놀아주는 그 시간이 얼굴 근육을 가장 자연스럽게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신 76 백종숙 어르신은 매달 한 번씩 손주들이 찾아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십니다. 손주들이 오면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손수 만든 간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백종숙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주들이 다녀간 날은 며칠이고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손주와의 시간이 값진 것은 단순히 즐거워서만은 아닙니다. 손주에게 좋은 할머니, 좋은 할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이 오늘 하루를 더 반듯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돌보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17번째, 남은 날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결국 얼굴의 마지막 빛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남은 날들의 얼굴이 크게 달라집니다.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얼굴에는 불안이 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 감사하고 남은 날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얼굴에는 오히려 깊은 평안이 서립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며 참 많은 이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별들을 지나오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이 결국 가장 좋은 준비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마십시오. 오늘 가족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밥 한 끼를 먹고, 오늘 거울 속 내 얼굴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 쌓이면 남은 날들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18번째,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큰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뿌리가 있습니다. 바로 비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옆집 자식은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우리 자식은 그렇지 못하고, 저 어른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이런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마음속 하늘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은 저마다의 속도와 저마다의 길이 있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사는 순간 내 삶의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대전에 사시는 74살 정현숙 어르신은 젊은 시절 늘 형제들과 비교당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언니는 공무원 사위를 얻었는데 너는 왜 그렇지 못하냐는 말을 평생 들으며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60을 넘기면서 정현숙 어르신은 한 가지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의 속도대로 살겠다고요. 그날 이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얼굴에서도 늘 서려 있던 그늘이 걷혔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정현숙 어르신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기준을 남에게 두지 않으니 비로소 내 얼굴을 되찾은 것 같다고요. 19번째,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은
얼굴에 젊음을 남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배움을 멈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마음이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 활력이 표정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인천에서 미용사로 일하셨던 69 한영자 어르신은 정년 이후 처음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배움이었는데 지금은 사진 편집까지 하실 만큼 실력이 늘었다고 합니다. 한영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고요. 배움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새로운 노래를 익히고 새로운 길로 산책을 나가고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 보는 것. 이런 작은 새로움들이 쌓이면 얼굴에 생기가 돌아옵니다. 20번째, 침묵과 여백은 얼굴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침묵의 힘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휴대전화, 알림, 끊임없는 말들 속에서 우리는 정작 나 자신과 마주할 시간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이 정리되고 정리된 마음은 얼굴에 깊이 있는 평온함으로 나타납니다. 청주에 사시는 어느 어르신은 매일 아침 15분씩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지루하게 느껴졌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어제의 서운함을 흘려보내고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정리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매일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의 얼굴에는 서두르지 않는 깊이가 있습니다. 21번째, 돈보다 사람을 남기는 삶이 결국 가장 큰 재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100년 넘는 세월을 살아오며 지켜본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의 얼굴, 나누었던 정, 남긴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돈을 모았어도 곁에 사람이 없다면 그 삶은 쓸쓸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곁에 사람이 많다면 그 삶은 풍요롭습니다. 울산에서 식당을 운영하셨던 68 임경자 어르신이 아니라 이번에는 서울 마포에 사시는 70살 오복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복래 어르신은 평생 큰 돈을 벌지는 못하셨습니다.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오복래 어르신은 동네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찾는 어른입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사탕 한 알이라도 건네고 힘든 이웃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복래 어르신의 팔순잔치에는 자식들뿐 아니라 동네 사람 수십 명이 몰려와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오복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그 말씀처럼 오복래 어르신의 얼굴에는 재물로는 살 수 없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22번째,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마와 코와 턱, 눈빛과 말투, 웃음과 감사, 가족과 이웃, 배움과 침묵까지 폭넓게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저녁 마음에 걸린 일 1가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마음 상했던 일을 떠올리고 이것이 10년 뒤에도 중요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습관이 이마의 그늘을 걷어냅니다. 둘째, 오늘부터 작은 약속 하나만이라도 반드시 지키는 연습을 하십시오. 전화를 준다고 1시간을 지키고 빌린 물건을 제때 돌려주고 사소한 것부터 신뢰를 쌓아가십시오. 이 습관이 얼굴 가운데 편안한 신뢰의 기운을 남깁니다. 셋째, 화가 올라올 때 숨을 3번 천천히 고르고 하루가 지나도 여전히 화가 나는 일인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서운함은 하루만 지나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 습관이 턱 끝에 노년의 평안을 쌓아줍니다. 이 3가지 습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쌓이면 여러분의 얼굴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얼굴은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것입니다. 23번째, 자녀와 대화하는 방식이 노년의 표정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대화는 노년의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와 대화할 때 무의식 중에 걱정과 잔소리를 앞세우십니다. 물론 그 마음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들의 발걸음도 뜸해지고 부모는 서운함이 쌓이고 그 서운함은 결국 얼굴에 그늘로 남습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대화법은 이렇습니다. 자녀에게 전화가 오면 걱정이나 잔소리보다 먼저 반가움을 표현해 보십시오. 밥은 먹었니 하는 걱정보다 목소리 들으니 참 좋다는 말을 먼저 건네 보십시오. 작은 순서의 차이가 대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대전에 사시는 72살 신동식 어르신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과 통화할 때마다 잔소리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전화할 때마다 혼나는 것 같아서 전화하기가 무섭다고요.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으신 신동식 어르신은 그날부터 전화를 받으면 먼저 반갑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건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들의 전화가 부쩍 잦아졌다고 합니다. 신동식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한마디 바꾸었을 뿐인데 아들이 다시 가까워졌다고요. 또한 자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내 몸이 조금 아파도 형편이 조금 어려워도 자녀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걱정거리라면 굳이 무겁게 전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큰 일이나 중요한 일은 반드시 함께 나누어야 하지만 사소한 걱정까지 매번 자녀에게 짐지우는 것은 관계를 오히려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균형을 잘 아는 부모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고 그 여유는 자녀들에게도 편안함으로 전해집니다. 24번째, 감정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화가 날 때 23번 고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감정이 격해질 때는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거나 잠깐 마당에 나가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격했던 감정이 한결 가라앉습니다. 둘째, 화가 난 이유를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막상 적어보면 별것 아닌 이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시는 66 윤정희 어르신은 남편이 은퇴한 이후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각자 화난 이유를 종이에 적어 서로 바꿔 읽어보는 방법을 시작하셨는데 신기하게도 글로 적고 나면
화가 훨씬 누그러지고 상대방의 입장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윤정희 어르신 부부는 지금 20년 넘게 이 방법을 이어오고 계시며 부부 싸움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십니다. 셋째,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는 짧은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누구에게 화를 냈는가? 그 화가 정말 그럴 만한 것이었는가?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은 다음날 같은 실수를 줄여줍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면 감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만들어지고 그 단단한 마음은 결국 얼굴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25번째, 부부가 서로의 얼굴을 지켜주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긴 동행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일수록 오히려 서로에게 무심해지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에게 곱게 말하다가 나이가 들면 당신이라는 말 한마디에도 날이 서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래 지켜본 바로는 서로의 얼굴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부부일수록 노년이 훨씬 풍요롭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사시는 부부, 남편 조병철 어르신과 부인 조미숙 여사님은 결혼 50주년을 앞두고 계십니다. 두 분께 오래도록 함께 사시는 비결을 여쭈었더니 조병철 어르신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이기려고만 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이 더 편하더라고요. 조미숙 여사님도 웃으며 덧붙이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한 뒤로 부부싸움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요. 이 부부는 매일 저녁 식사 후 10분씩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합니다. 그 10분이 50년을 지탱해 온 힘이라고 두 분은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곱게 말하고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주면 두 사람의 얼굴 모두에 편안함이 깃듭니다. 반대로 서로를 원망하며 사는 부부는 두 사람의 얼굴 모두에 그늘이 남습니다. 당신이라는 말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상대를 몰아세우며 하는 당신은 날카롭게 들리지만 다정하게 부르는 당신은 오히려 정겹게 들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에 담긴 마음입니다. 노년의 부부가 서로의 얼굴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쌓이고 쌓여 결국 두 사람의 노년 전체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26번째,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도 얼굴의 평안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셨거나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지내거나 여러 이유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얼굴의 평안은 결코 곁에 사람이 많아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69 나영옥 어르신은 1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영옥 어르신은 어느 순간부터 혼자만의 시간을 채우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저녁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십니다. 나영옥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나 자신과 더 깊이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고요. 나영옥 어르신의 얼굴은 혼자 지내신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평온하고 밝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곁에 사람이 없다고 얼굴에 평안까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야말로 혼자서도 얼굴의 빛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7번째, 돈을 쓰는 방식도 결국 마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재물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 방식에 따라 마음의 결이 다르게 드러납니다. 남에게 베풀며 쓰는 돈은 마음을 넓히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쓰는 돈은 마음을 좁힙니다. 이 차이는 미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굴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70살 문상철 어르신은 젊은 시절 사업을 크게 하시며 돈을 참 많이 벌기도 많이 쓰기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차, 좋은 옷,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많았다고 회상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소비가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문상철 어르신은 형편이 어려운 이웃 학생들의 학비를 조용히 지원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15년 넘게 이어오신 이 일을 최근에야 자녀들이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상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쓴 돈은 기억에 남지 않는데 조용히 나눈 돈은 지금도 마음이 따뜻해진다고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오신 문상철 어르신의 얼굴에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 특유의 거만함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고 편안한 빛이 감돕니다. 돈을 쓰는 방식을 조금 바꾸어 보는 것도 좋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지출 중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남을 위해 조용히 써보십시오. 그 돈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작은 나눔이 쌓이면 마음의 그릇이 조금씩 넓어지고 그 넓어진 그릇은 결국 얼굴에도 여유로 나타납니다. 28번째,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도 우리의 얼굴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 세대와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를 못마땅한 시선으로만 바라보면 그 못마땅함이 고스란히 우리 얼굴에 쌓입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주면 우리 얼굴에는 너그러움이 쌓입니다. 성남에서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셨던 68 황성호 어르신은 처음에는 손주 세대의 생활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주와 대화를 나누며 그들 나름의 고민과 노력을 알게 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손주가 하는 일에 대해 무조건 걱정하기보다 궁금한 것을 먼저 물어보고 응원해주는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황성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의 지혜가 있고 젊은 세대는 그들만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고요.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르신의 얼굴에는 옹졸함이 아니라 넉넉한 어른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29번째, 오늘 하루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결국 평생의 얼굴을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마지막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결국 오늘이라는 하루하루가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대단한 결심 한 번으로 얼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내느냐가 쌓이고 쌓여 노년의 얼굴을 만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로 오늘의 마지막 사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오랫동안
어시장 상인으로 일하셨던 백이철 어르신은 올해 78이십니다. 백이철 어르신은 젊은 시절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고 회상하십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생선을 다듬고 손님을 상대하며 마음 편할 날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시면서 백이철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시장 문을 열기 전 5분씩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내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바라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조용한 다짐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이상하게도 손님을 대할 때도 훨씬 여유가 생기고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습관을 18년째 이어오신 백이철 어르신의 얼굴은 어시장에서 가장 인자한 얼굴로 통합니다. 젊은 상인들이 백이철 어르신께 장사의 비결을 물으면 이렇게 답하신다고 합니다. 장사는 생선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파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그 하루하루의 마음가짐이 쌓여 결국 여러분의 얼굴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30번째, 오늘 하루 딱 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작은 실천을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습관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효과를 느끼실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 딱 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거창한 선물이나 긴 편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혹은 얼굴을 마주보고 건네는 짧은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65 유성철 어르신은 몇 해 전부터 매주 한 명씩 정해서 안부 인사를 건네는 습관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오래 연락이 뜸했던 옛 친구, 서먹해진 형제, 얼굴 보기 힘들었던 이웃, 이렇게 매주 한 사람씩 마음을 전하다 보니 지금은 유성철 어르신 곁에 다시 가까워진 인연이 여럿 생겼다고 합니다. 유성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전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오늘 한번 전화기를 드는 작은 행동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뒤 딱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자녀일 수도 있고 서운함이 남아있는 형제일 수도 있고 그냥 문득 생각나는 옛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짧게라도 안부를 전해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얼굴에 그리고 상대방의 얼굴에도 잔잔한 온기를 남길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은 미루면 미룰수록 더 어려워지지만 오늘 바로 시작하면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찬찬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굴의 여러 곳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먼저 이마는 마음속 하늘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마가 넓고 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넓은가, 작은 일에 얼마나 오래 묶여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얼굴 위쪽도 편안해집니다. 강말순 어르신의 이야기처럼 손해를 조금 보아도 인생 전체를 보는 넓은 마음이 이마를 밝힙니다. 그 다음 코는 재물이 아니라 신뢰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가 높고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반듯한가, 약속을 지키는가, 작은 이익 때문에 사람을 잃지 않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돈은 잠시 손에 들어올 수 있지만 신뢰가 없으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배영식 어르신처럼
작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삶이 얼굴 가운데에 편안한 신뢰를 남깁니다. 그리고 턱은 노년에 남는 복과 삶의 안정감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욕심이 아니라 하루를 편안하게 살아낼 힘입니다. 도연자 어르신처럼 조금씩 아끼고 조금씩 참고 가족과 좋은 인연을 쌓는 사람이 결국 노년에 덜 외롭습니다. 이 밖에도 눈빛은 떳떳함을, 말투는 오랜 습관을, 웃음과 감사는 얼굴에 남는 가장 좋은 걸음이라는 것을 소은주 어르신과 임경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나누었습니다. 가족을 대하는 마음, 이웃과 나누는 정, 손주와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백정자 어르신과 권순애 어르신, 백종숙 어르신의 이야기로 말씀드렸습니다. 몸의 건강과 잠, 절약과 체면, 비교하지 않는 마음과 배움, 침묵과 여백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를 지켜주는 지혜, 혼자 계신 분들의 평안, 돈을 쓰는 방식,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까지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세 가지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이마를 밝히려면 마음을 넓게 쓰십시오. 코를 편안하게 하려면 사람됨을 반듯하게 세우십시오. 턱을 안정시키려면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이 세 가지만 마음에 새겨도 남은 인생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얼굴을 본다는 것은 결코 남을 판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복이 있다, 저 사람은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얼굴은 바로 내 얼굴입니다. 오늘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내 이마에는 걱정보다 지혜가 남아있는가? 내 얼굴 가운데는 욕심보다 신뢰가 남아있는가? 내 턱 끝에는 불안보다 평안이 쌓이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만 마음에 품어도 남은 인생은 분명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남는 단어가 있으셨을 겁니다. 넓은 마음, 신뢰, 절제, 평안, 감사, 이웃, 손주, 침묵 이런 말들 중 하나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그 단어가 오늘 여러분께 주어진 작은 씨앗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는 강말순 어르신의 넓은 마음이 와닿았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배영식 어르신의 신뢰가 또 누군가에게는 도연자 어르신의 절제가 마음에 남았을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남은 그 단어 하나를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넓은 마음, 신뢰, 평안, 절제, 노년의 복, 얼굴빛, 마음의 그릇, 가족의 화목 이런 말 중 무엇이든 좋습니다. 혹은 오늘부터 내가 고치고 싶은 마음 한 가지를 조용히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도 아직 늦지 않았구나.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 세대는 서로 말을 아끼며 살아왔지만 이런 자리에서만큼은 마음을 조금 나누어도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나이 들어가는 삶, 마음의 품격, 가족과의 관계, 노년의 평안에 대해 차분히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혼자 듣기 아까운 이야기라고 느껴지신다면 이 영상이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분, 나이가 들수록 불안이 많아진 분, 얼굴에 걱정이 깊어진 분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은 인생의 판결문이 아닙니다.
얼굴은 오늘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조용한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읽고 마음을 고치면 얼굴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남은 인생의 기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마음을 조금 넓히고 오늘 사람을 조금 더 정직하게 대하고 오늘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 하루가 쌓이면 얼굴에 빛이 남고 그 빛이 쌓이면 노년에 진짜 복이 찾아옵니다. 강말순 어르신도 배영식 어르신도 도현자 어르신도 처음부터 편안한 얼굴을 타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오신 세월이 오늘의 그 얼굴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대단한 결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마음에 걸린 일 하나를 내려놓는 것부터, 오늘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는 것부터, 오늘 화가 날 때 숨을 3번 고르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며 참 많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늘 불안한 얼굴을 한 분들도 만났고, 가진 것이 적어도 늘 편안한 얼굴을 한 분들도 만났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도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온 결을 따라 오늘도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채웠는가? 그 물음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조금씩 더 편안하고 조금씩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모든 날들도 여러분의 얼굴에 편안한 빛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